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 관망세가 조금 짙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제 드디어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 인하로 돌아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꺼낼까요? 자,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궁금하신 부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가이드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매번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릴 때 혼란스럽다라는 말만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 시장이 불타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거래 절벽이라는 기사가 이제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데,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 아마 시장이 좋았을 때도 오르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었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잘 오르는 그런 물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기보다 중요한 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가이드와 저희 IM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선구안 길러주실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누실 자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매주 수요일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를 가리지 않는 좋은 상품을 고르는 눈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은 지금 좀 소액 투자로 돌아다니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강북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소 투자금이 거의 2억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매간 오르고 또 전세가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강남권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망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은 저희 IM 부동산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분들 모두 이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투자자로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서서 투자를 하는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실전 노하우를 같이 공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많이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제 투자 유망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맛있는 식당 이런 데 찾아가는 거 굉장히 즐겨 하시고 줄도 많이 서서 드시잖아요. 이런 곳을 핫플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실수요자분들도 핫플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떤 핫플 오늘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네, 빌라를 투자하거나 또는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이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쯤은 또 매물을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서초구 양재동이 왜 이렇게 핫하고 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한 편으로 요약하기엔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 첫 번째 시간은 양재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재동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 있으실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건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1편과 2편 무려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겠죠. 일단 첫 번째 편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장 먼저 사실 양재동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입지 분석부터 해보는 게 먼저겠죠, 소장님? 그렇죠.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치가 어딘지 정도는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양재동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서울의 관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양재 IC가 있고요. 이 길이 경부 고속도로인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이 서울의 첫 번째 모습이 이곳 양재동입니다. 물론 이 우리가 투자자로서 알고 있는 양재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체적인 지역이 아니고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는 양재 이동을 주로 얘기하는데, 물론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도상으로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곳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녹지입니다. 서울, 그중에서 이제 강남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좀 부정적인 단어가 삭막하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만큼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빌딩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 안에 있는, 서초 안에 있는 양재동은 보시는 것처럼 양재천과 뭐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과거 양재 시민의 숲으로 이제 불리는 현재 매연 시민의 숲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좀 더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구룡산까지 있어서 이 하천과 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강남에서는 보기 드문 이런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양재인데요. 양재동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특히 강남이라고 하면 정말 삭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귀한 녹지와 또 양재천을 가지고 있어서 숲세권, 수세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입지를 아주 귀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 양재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편리한 교통 환경까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양재동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또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사실 뭐 제일 유명한 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제 양재 IC인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게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는 이 신분당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분당선 노선도를 제가 이제 쭉 펼쳐봤는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과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지하철역이 있다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 서울이든 뭐 수도권 주요 지역이든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역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지하철역이 단순하게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지하철역이 이 노선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분당선은 미래에 진짜 황금 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평가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도 판교, 강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분당선 북부 연장 2단계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용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용산, 강남, 판교, 이거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지역을 한 노선으로 잇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양재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양재동이 지니는 이 잠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는 뭐 전 국민이 애용하시는 국민고속도로인데 이거보다 더 이제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부분이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은 다 지나가긴 하지만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산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또 용산에서도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호재가 진행 중인 만큼 용산을 지나는 또 그리고 신분당선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용산의 뭐 호재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재동에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양재이동 전체 구역이 거의 모아타운에 진행한다라고 할 만큼 모아타운의 천국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양재동이 왜 모아타운이 천국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도를 표시해 둔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 하늘에서 찍은 항공뷰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먼저 이 노후도 사진을 먼저 보면은 보시는 붉은 색깔이 전부 다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자, 이 양재동 자체가 전부 다 노후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양재동의 탄생 자체가 80년대 강남 개발 시기에 이 양재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양재동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수 조건인 일단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노후도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개발이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가운데 뭐 큰 건물이라든지 뭐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항공 사진 보겠습니다. 양재동이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볼 수 있는데 이 양재동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이 끄트머리 뭐 사무물산이 있는 건물인데 여기 빼고는 전부 다 큰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큰 건물들을 짓지 못하게 막아둔 영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재동 전체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의 천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모아타운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양재 이동을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나눠놓은 사진인데, 자, 참고로 이 구역의 설정은 뭐 서울시라든지 뭐 이런 서초구 이런 관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임의로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먼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2월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모아타운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1구역 전체가 하나로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모아타운의 면적 제한 때문에 둘로 나눠서 모아타운에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선정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아직 지나야 될 절차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뭐 여느 모아타운 구역이 그렇듯이 반대라든지 이제 찬성하는 이제 반대와 찬성하는 의견이 현재 대립 중이다 보니까 구역계 조정 등 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구역하고 6구역인데 2구역하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구역이 이제 비슷하게 서울시 접수하고 이제 절차에 들어갔는데 24년도 5월 달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미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치구 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고 미선정 사유로는 반대입니다.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땅을 좀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 미선정이 되었고, 아마 2구역하고 6구역이 다시 모아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반대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구역인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타운의 움직임, 모아타운을 진행한다든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양재 시민의 숲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는 그 양재동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종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전면부, 현재 이 3구역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하고 가까운 전면부는 준주거 지역으로, 약간 이면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미 종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아타운 같은 이제 그런 재개발 움직임은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구역하고 5구역인데 4구역, 5구역을 양재동에서 조금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양재천이 붙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되었을 때 양재천과 결합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인데 아직은 4구역과 5구역 또한 초기에는 이 모아타운을 이제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뭐 동의서를 건넌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구역인데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1구역하고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구역이 모아타운 선정 받을 때 조건부로 선정을 받았고 그 조건이라고 하면은 7구역 옆에 붙어 있는 이 논현로라는 이제 큰 길이 있는데 이 길로 통행로를 확보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7구역이 이제 1구역과 이제 편입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7구역 단독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동의서를 좀 더 이제 활발하게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양재동이 이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전체 7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진행한다라고는 했지만은 현재는 1구역만 뚜렷하게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재 모아타운이 진행 쪽인 곳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쪽을 보면은 노후도와 그리고 저층 주거지까지 모아타운이 진행되기에 굉장히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주셨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현황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재동이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미래 가치도 워낙 높기 때문에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2편을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힌트 살짝 하나만 들어보고 갈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아타운에 워낙 많은 관심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이 뭐 1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들에 이제 뭐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양재동의 투자가 뭐 이제 메리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뭐 상담해 드리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재동은 모아타운만 봐서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양재동 투자의 본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본질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ICT 그러니까 이제 AI 등 4차 산업에 이제 관련된 그런 산업인데 이 산업을 특정개발진흥지구 양재동을 어떻게 보면 특구로 지정을 해서 산업을 좀 더 이제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장려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선정된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당선, 판교랑 강남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중심이 판교와 강남인데 그 중간에 있는 양재동의 이 4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이 양재 2동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편에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양재동 개발 투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 첫 번째 시간은 저희 양재동이었는데요. 그 양재동 저희가 2편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는 양재동 투자의 본질을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보시고 문의 후에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가 또 양재동 알아보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사항 접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써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첫 번째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7746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양 비산 레미안 24평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21년 말에 고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30평대로 이주를 하고 싶은데 근처에 있는 자이더 퍼스티지 청약을 할지 아니면 같은 비산 레미안 내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고점에 매수를 하신 아파트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데 가족 구성원이 더 늦었나 봐요. 어디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현재 비산 삼성 레미안 거주하고 계시고 어쨌든 30평대로 이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단지 내에서 옮기실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 이 평촌 자이로 옮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신데 먼저 두 아파트에 대한 일단 비교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이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총 3,800세대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근데 대신에 현재 연식은 한 22년 차 어느 정도 이제 노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가가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촌 자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2,700세대. 여기도 만만치 않게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 예정은 27년도, 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평촌 자이가 입주할 때쯤 되면은 비산 이제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차에 접어드는 좀 더 이제 노후가 이제 더 많이 됐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지 신축이라서 옮기는 게 낫다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철도 노선이 하나 이제 공사 중인데 뭐 경강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월판선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월곶하고 이 판교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철도 노선인데 이 월판선이 평촌 자이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29년도에 일단은 완공 예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판교까지 내정거장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순하게 신축이라서 옮긴다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철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21년도에 고점에 24평을 매입해서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평형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손실을 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평촌 자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분양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분양가를 한 3,500에서 평당 3,500에서 3,800 수준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4평 기준으로 해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상당히 비싼 금액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제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되고 또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안양에서 또 분양하는 아파트가 12억, 13억이면은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이제 아파트를 옮길 때 조금 손해를 보고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대안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삼성 레미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평촌 자이가 있고 여기 서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2,700세대 대단지고요. 24년 10월 이제 곧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좀 더 이제 안양역 하고도 이제 접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월판선도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촌 자이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이제 호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금액은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실거래는 한 10억 정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현재 나오는 호가 같은 경우에는 11억 이상에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삼성 레미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금액대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평촌 자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저렴하고 또 입주도 더 빠르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이 삼성 레미안하고 또 평촌 자이만 비교해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까지 같이 해서 비교하신 다음에 좀 더 자금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두 곳 중에서는 월판선의 수혜가 기대는 신축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혹시나 이제 가성비 면에서 또 아쉬울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선택지를 더 주셨습니다. 안양역과 월판선의 호재를 다 품고 있는 다른 곳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보시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00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지에 일원과 수서 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한솔 아파트도 재건축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용적률 상향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리고 또 보유를 하고 있다면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 이득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건축 관련 질문인데요. 이런 쪽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솔 아파트 재건축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소장님? 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기 신도시, 뭐 일산, 분당, 뭐 평촌 등등 이런 이제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수서지구 등 이 서울 내 이제 좀 더 이 대상에 맞는 그런 지역들 이제 몇 군데 더 있고요. 자, 수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여기 한솔마을 아파트까지 대상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종상향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용적률 인센티브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더군다나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원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뭐 또는 이제 기타 뭐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받는 게 있으면은 도로 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주로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을 이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뭐 시나 뭐 또는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거부감이 들진 않는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공공기여, 공공시설, 공공기여가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실제 사례로 모 아파트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기여로 해서 뭐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 센터를 건립하라 이런 조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집값 떨어질까봐 반대를 하면서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아파트들을 좀 억지로 사업성을 만들어서 뭐 재건축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내거는데, 이 조건이 이 주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본인들의 이익하고 뭐 또는 이제 상충되거나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조금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상향이든 용적률 인센티브든 이런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사실 한솔마을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이 부분을 뭐 크게 염두 안 해두셔도 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가 비록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은 현재 사용 중인 용적률이 100% 초반밖에 안 됩니다. 요런 거, 뭐 기부 체납이든 임대, 뭐 공공기여, 여기를 많이 신경 쓰는 아파트 단지들은 사실 용적률을 생각보다 많이 써서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재건축하기 힘든 그런 단지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자, 여기 한솔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된 용적률이 10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한 25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용적률의 이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들을 안 받아도 사실 충분히 사업성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도 어쨌든 다른 단지들하고 이제 분위기에 이제 휩싸여서 재건축 아마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가지고 계시면서 좋은 수익을 보셨으면 합니다. 네, 무지 주신 곳에도 이 노후 계획도시특별법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인센티브가 중요한 부분인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 사업성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또 사항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해 보셔도 좋겠고요.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만나볼게요. 275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화곡동 모아타운 선정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조합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찬성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향후 분담금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분담금이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조합 설립이 아직 진행이 되진 않았나 봐요. 찬성을 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찬성을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까요?가 궁금하신 것 같죠, 소장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재개발 뭐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 분담금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 화곡동 모아타운에 이제 거주하신다라고 했는데 화곡동에 모아타운 진행하는 곳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정보로만 가지고는 제가 분담금이 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온다 만다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신에 분담금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내 집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담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으로 먼저 이제 바꿔서 일단은 먼저 분담금. 자, 분담금이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 분담금 좀 더 이제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쩌면 환급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분담금이 발생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 분양가, 향후에 이 조합원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한 그 금액이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알겠는데 이 권리가액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권리가액이라고 하면은 종전자산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했을 때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종전자산가액은 또 무슨 말이며 비례율은 또 무슨 말이냐, 어려운 용어 이제 투성인데, 자, 쉽게 얘기해서 종전자산가액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뭐 201호라고 하면은 이 201호에 해당되는 이 금액, 이 종전자산가액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율은 뭐냐? 비례율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 낡은 주택들을 부숴서 이제 새로 아파트를 올리게 되고 조합원들 나눠 갖고 남는 것들은 일반 분양해서 뭐 수익을 거두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과연 이것도 이제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얼만큼 많이 남냐? 이 부분을 이제 비례율이라는 이런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모아타운 지역에서 이 편차는 상당히 크지만은 비례율이 뭐 한 110%에서 뭐 120%, 요 정도 수준으로도 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로만 쓰면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숫자로 대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어떤 집을 가지고 계신지, 뭐 신축인지 구축인지 넓은지 좁은지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빌라에서 뭐 평균적인 조금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투룸 빌라라고, 이제 투룸 신축급 투룸 빌라라고 봤을 때 이 화곡동이라고 하면은 한 3억 5천 선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뭐 이제 감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정하는 겁니다. 자, 3억 5천이라고 봤을 때 비례율도 뭐 대략 한 120%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 종전자산가액이 3억 5천이고 비례율이 120%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하는 이제 권리가액이 나올 테니 이 권리가액이 그러면은 4억 2천 정도 되겠죠. 자, 그럼 권리가액이 4억 2천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몇 평을 분양받을지 사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8평, 25평, 뭐 32평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25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7억에서 4억 2천을 뺀 금액, 그러니까 2억 8천이 추가 분담금,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18평의 이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 권리가액이 4억 2천이니까 5억, 이제 18평의 조합원 분양가인 5억에서 권리가액 4억 2천을 뺀 8천만 원이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전자산가액이 얼마인지, 비례율이 얼마인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몇 평형을 분양받을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는 아직 그 누구도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통지서를 이제 받았을 텐데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뭐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없으시면은 뭐 좀 더 이제 한 번 더 추진위 같은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떤 통지서를 받았냐? 잠시만요. 보통 요즘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 예비 조합원이라고 할게요. 예비 조합원들에게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전에 이 주민들에게 다들 이제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 이 통지서 안에 먼저 종전자산가액,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의 집은 뭐 얼마입니다. 감정평가를 대략 해봤는데 얼마 정도 나옵니다. 라는 종전자산가액을 먼저 공개를 해주고요. 자, 거기다가 비례율도 얘기해 줍니다. 이 사업의 비례율을 측정해 봤더니만 몇 프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종전자산가액하고 비례율이 있으니까 권리가액. 자, 권리가액도 당연히 측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이 조합원 분양가도 뭐 공개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8평, 25평, 뭐 34평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오고 28평일 경우에는 얼마, 25평은 얼마, 34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일단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가액도 있으니까 18평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분담금이 얼마, 25평은 얼마, 34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통지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질문 주신 시청자분도 이 통지서를 잘 받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이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내가 몇 번지 몇 호인데 이 통지서를 받은 게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료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추진위에는 웬만하면 모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보여주고 또 설명도 잘 해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따져보고 내 집은 얼마고 이 분담금이 얼마 정도 몇 평을 받았을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이 부분은 이제 잘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해줄지 아니면은 반대를 하실지 결정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나온 이런 이제 종전 자산가액이라든지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는 현재 기준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계획이 확정되면서 심의까지 통과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라는 걸 봤거든요. 이 사업시행 인가 전에 다시 한번 이 종전자산가액 감정평가를 새로 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새로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신 자료는 1차안이고 추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정된다.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으실 겁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 통지서의 내용은 1차 안이고요. 사업 시행인가 전에 다시 한번 또 확정적으로 나오는 2차 안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2차 안은 지금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차 안은 만약에 통지서를 받으신 기억이 없거나 어디 두신지 모르시겠다면 추진위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 보신 후에 이제 지금 당장 내가 동의를 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를 한번 결정을 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엔 34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명일동에 삼익 그린 맨션 2차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투자 여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건축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이런 자문이 꼭 필요하신 것 같죠. 소장님, 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주신 시청자분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2차를 보셨는데, 자, 저는 일단 강동구 명일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동구 명일동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중심이 될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강동구의 전체적인 그런 구성, 이 모습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강동구를 이 라인, 여기가 이제 양재대로라는 이제 길인데, 이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양재대로의 서쪽 부분에는 암사, 천호, 성내 이렇게 있는데, 이 암사, 천호, 성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부분 다 저층 주거지, 대단지 아파트는 거의 없고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강동구에서 이 저층 주거지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 양재대로의 동쪽을 보면은 고덕동, 이제 명일동, 뭐 길동, 둔촌동 이쪽은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옛날부터 해서 뭐 노후된 뭐 이런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오랫동안 있던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재건축의 순서에 따라서 강동구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재건축이 된 곳이
고덕동이죠.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전, 2014년, 15년 이쯤에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서 한 2019년도 전후로 해서 대부분 다 입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동구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고덕동이 지금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강동구의 중심 역할을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이 둔촌동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것처럼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 효과가 이제 상당히 크고, 이 둔촌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강동구 내에서 송파구랑 가깝다 보니까 예전부터 상급지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덕동에서 둔촌동으로 지금 이 강동구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동될 게 이곳 명일동입니다. 자, 명일동은 또 왜 그러냐?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에 이 미래의 재건축의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지금 딱 느낌이 거의 한 10년, 15년 전 고덕동하고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시청자분께서 보신 3위그린 2차, 여기가 약 한 2,300세대 정도 되는데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 고덕역 뒤쪽에 공무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약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주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명일 삼익가든이라든지 길동 이제 삼익맨션,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됐고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요 두 개 합치면은 약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동아, 우성, 여기 이제 현대가 있고요. 명일주공까지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통과된 아파트들이 이제 몰려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3,000세대 정도 되고요. 또 지금 재건축에 이제 직접적인 절차에 들어서진 않지만은 향후 재건축 가능성 있는 단지가 여기 한양아파트라든지 삼익 11차 이렇게 해서 약 한 1,000세대 정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동구 전체를 명일동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을 봤을 때 전체 약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9,000세대의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신축 단지들이 이제 들어설 거고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규모 때문에 다시 이제 강동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진 않고, 고덕동과 둔촌동이 가지지 못한 부분이 이제 명일동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군과 학원가인데요. 자, 이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배재고가 있고, 또 밑에 이제 한영고, 한영중, 그리고 한영외고까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름이 있는 그런 이제 학군들이 이제 형성이 잘 되어 있고요. 학군이 좋다 보니까 당연하게 학원가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 이제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을 때 잡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군이다 보니까, 이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대단지에다가 또 전통적인 이런 유명한 이제 학군이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강동구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이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2차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일동이 일단 지금 강동구의 앞으로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또 지역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정말 잘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담 내용 시작됐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또 만나보셔야겠죠? 아, 네. 여기서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자, 저희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세미나도 한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또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